네, 오늘은 좋은 정보의 황금 맥점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나종식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또 목요일이 네. 됐습니다. 우선 어제 시장에서 코스닥은 1%대 하락하긴 했지만 코스피는 그래도 대형주들이 좀 반등을 하면서 소폭 상승으로 지수를 어느 정도 방어를 하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우선 저희 종목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맥점 키워드 짚어보고 자세하게 얘기 나눠볼게요. 시장의 맥점 키워드 쌍바닥 찾기, 대형주가 시세를 끌고 있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어제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등이 그래도 반등을 하면서 시장을 좀 어느 정도 방어를 해줬는데요. 지금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어제 코스피 지수는 상승으로 마감했지만 체감 지수는 낮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네. 기대감이 부풀었는데 정강 후약에 음선을 맞았거든요. 예, 좀 기분이 안 좋으셨을 텐데 이번 조정 성격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차트를 보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 출연해서 이때는 매수를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제 굉장히 그때 이제 공포심이 우리를 지배했을 때였죠. 어제는 이제 미국 시장이 오르니까 또 굉장히 이제 좋아들 하셨는데 이때 역시 음봉이 나왔죠. 이건 뭐냐면 외바닥에서 많이 올랐을 때 지금 쌍바닥을 찾는 그런 구간이에요. 일단 뭐 이번 조정은 그러니까 어제 정강 후약은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죠. 코스닥도 보시게 되면 저점 대비 지수가 5% 올랐고 이 11선 저항에서 잠깐 숨고리가 일어나는 그런 성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여기서 이제 투자 팁이 있는데요. 제가 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럴 때 남들이 안 볼 때 저점에서 매수하시고 이미 뭐 이렇게 시장에서 굉장히 흥분하고 좋은 뉴스가 나올 때는 일정 부분 착실을 하라 이렇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실제 우리는 어제 그런 액션을 취하기도 했죠. 근데 어찌됐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이제 대형주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그다음에 또 LG에너지솔루션 시총 상위 기업들이 상당히 시세가 좋았는데요. 가만히 그들 종목들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 어제 다 바닥에서 오르는 키 맞추기 상승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으네요. 네, 좋습니다. 어제 시총 상위주도 오르긴 했지만 그동안에는 또 시총 상위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좀 시장을 끌고 있었기 때문에 어제는 키 맞추기 상승이 좀 일어났다, 반등이 일어났다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는 좀 4분기를 제대로 준비해 봐야 될 시점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4분기에는 그러면 저희가 대형주 쪽을 봐야 돼요? 중소형주 쪽을 봐야 돼요? 제가 이제 3분기에 좀 틀린 게 한 번 있어요. 9월 달 양선도 한번 보자라고 했는데 보기 좋게 틀렸는데 네. 7월 달 그 지국에서는 썸머리를 맞았고 이제 8월 달은 스테이였고 9월 달은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3분기에는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구간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10월 달부터 시작되는 4분기는 조금 저는 그 결이 틀릴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자료를 통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동안 인플레이션을 이렇게 유발했던 유가의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때만 하더라도 130달러니까 200달러 얘기가 난무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싼 고점이고 80달러에서 110달러까지 간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유가는요. 70달러 이하로 떨어지면 리세션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110달러 이상으로 가게 되면 그다음에 또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80달러에서 110달러 그 레인지에서 움직이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골디락스 프라이스인데 그 가격을 유지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게 다 인플레이션을 유발했던 거거든요. 미국의 신규 주택 판매 지수라든가 잠정 그다음에 주택 판매 지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또 서서히 이제는 꺾이는 그 흐름이죠. 물론 일시적으로 9월 달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미국도 금리가 주담보대출이 6에서 7% 되면 이것도 좀 안정화될 겁니다. 그다음에 CPI 증가율이 가장 아킬레스건인데요. 이것도 보게 되면 그때 이제 8.1 예상했던 8.3까지 가서 시장이 한번 충격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구가 이게 뭐냐면은 고점이 될 거예요. 헤드 앤 숄더가 될 거니까 당연히 지금 리세션에 대한 우려인데 이 CPI 증가율이 계속 오를까요? 이런 것들이 그러면 인플레이션 그 우려를 잠재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 FOMC에서 이 스탠스를 굉장히 고민하게 만드는 게 바로 미국의 고용지표예요. 고용지표가 지금 굉장히 좋거든요. 최근에 나온 뉴스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8월 달 미국 기업들의 구인 건수가 한 10만 5천 건에서 상당히 10% 정도 감소했어요. 그런데 어제 뉴스를 보면은 이제 그 ADP 민간 고용 지표가 있거든요. 그것을 또 올랐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흐름인데 실업률을 보게 되면 이것도 서서히 이제 이게 완전
바닥을 쳤고 서서히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것도 아까 제가 이제 유가 골디락스 그 프라이스를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적정선이 한 4에서 5%까지 갈 거예요. 그러면은 자꾸 이제 기업들이 구인이 줄어들고 그러면 이제 실업률이 늘어나겠죠. 4에서 5% 가면 이 연준에서 그렇게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시키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금리를 인상시키면 또 얘들이 고민하는 게 바로 리세션의 우려이기 때문에 아마 적정한 수준에서 좀 이렇게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기준금리는 이제 10월 달은 크게 걱정할 거 없어요. FOMC가 열리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이제 가장 이제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면서 이제 뭐냐면은 자꾸 금리를 얼만큼 올릴 것이냐 그 고민인데 이미 미국의 2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을 보게 되면 물론 4%도 놀고 있지만 이게 주봉이거든요. 주봉에서 이게 지금 빨간색은 미국은 음선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고점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 2년 만기 또 10년 만기는 벌써 먼저 하락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고점 징후이기 때문에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원달러 환율 주봉도 보셔도 이게 제가 지난번 양선 5개에서는 당연히 눌리는 구간이다. 이제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 이런 것들은 뭐냐면 결국 한국 국가 신용도 그거가 이제 관계가 있는데 CDS 프리미엄 추이를 보게 되면 똑같습니다. 환율이 올라서 꺾이는 것처럼 또 꺾이는 흐름이다. 그래서 일부 여기저기서 뭐 또 제2의 IMF 오는 거 아니냐. 그런 또 일설이 있긴 하지만 저는 그것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 좀 금융시장을 혼란스럽게 했던 게 뭐냐면 서브프라임 사태가 나왔던 미국의 리먼 사태를 빗대어서 스위스 크레딧 그런 은행이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보게 되면 주봉을 보게 되면 아무리 그런 재료가 나왔지만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세션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시장을 좀 이렇게 안 좋게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2년하고 10년 장단기 금리 차를 보시게 되면 이것도 쌍바닥에 나와요. 보통 0.5였으면 0.4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안정되면 다시 한번 서서히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지금은 좋은 뉴스는 안 나오죠. 근데 차트는 먼저 만들어가고 있다. 그걸 우리가 유심할 필요가 있고 이제 4분기 전망을 제가 이제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이게 아까 봤을 때 장단기 금리 차 그거하고 이게 지금 미국 나스닥의 분기 차트인데 이게 한번 보시겠습니까? 유사한 흐름을 가지고 있죠. 4분기에는 이 양선이 얼마나 클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황금 맥점 전략선하는 3험도 다음에 역전대망치 다음에 양선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4분기는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4분기 나스닥이 양선을 가져오면 우리 국내 증시도 긍정적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조감해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4분기 전망에 대해서 좀 들어봤습니다. 3분기에 정말 얼마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힘드셨을까요? 이 4분기에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전망을 얘기를 주시면서 중소형, 낙폭이 큰 실적주에 관심을 가져보자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 그러면 이번에는 지난 종목들 AS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8월 4일 추천주 성일하이텍은 수익률 최고가 기준 79%, 9월 8일 유망주 SNS텍은 17%대, 바로 지난주 피플바이오는 24%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일하이텍은 계속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주시면서 우리 오랫동안 또 끌고 왔던 종목이긴 한데 지난주에는 좀 괜찮았는데 이번 주는 사실 좀 아무래도 시장 영향 탓에 조금 또 눌리는 모습이 나왔어요. 이 종목도 AS 가져보겠고요. 그리고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또 잘 냈었고 또 선호하시는 종목이다 말씀을 주셨는데 어제 아마 장중에 28%대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네. 이 종목까지 AS 부탁드릴게요. 성일하이텍은 이제 폐배터리에서 세비캠하고 쌍벽을 이루는 그런 회사가 되겠죠. 이것은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네. 자, 왜 지금 앵커님 말씀 조정을 보였느냐. 지수가 지금 얼만큼 지금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안 드렸는데 시장이 좋은 게 있어요. 저는 항상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식에서 성공 투자하시기에는 여론몰이 군중심리 쏠리면서를 극복하시고 본질 가치 대비 가격의 괴리를 보시라. 그것도 또 기술적으로 맥점을 잘 잡으시라. 그런 조언을 드리고 있는데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거죠. 성장성을 보고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당연히 쉬는 거예요. 아까 제가 대형주 그 상승 성격을 말씀드렸잖아요. 키 맞추기라고. 이제 키 맞추기 조정이라고 했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월봉을 보면서 매매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월봉에서 살짝 밑꼬리 커버해서 여전히 룹이 남아있다. 15만 원까지도 트레이딩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가격이고 두 번째
SNS텍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펀더멘털이 되는 그런 종목들은 굉장히 복원력이 빠르다는 거예요. 함께 내렸지만 이것도 이제 좋은 이렇게 우리가 수익을 냈잖아요. 어려운 장에서도. 근데 그 음선 날 때 이때 제가 그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한 21선 정도 오게 되면 23,000원 정도 오게 되면 매수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시장이 급락하면서 같이 동반 하락을 했지만 역시 복원력이 빠르죠.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매매가 굉장히 좋아요. 23,000원대 매수, 26,000원대 매도하는 그 트렌드도 좋고요. 아주 월봉을 보게 되면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월봉 보면 60개월선을 지지하고 고점 대비 아직도 반토막이거든요. 이 회사는 EUV, 거기에서 펠리클하고 블랭크 마스크, 거기 그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 삼성전에서 지분을 8%가 가지고 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이제 뭐냐면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때 이게 보세요. 이렇게 많이 내렸죠. 그래서 이제 그때 치매 치료제, 그러니까 알츠하이머 치료제 나올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미국에서 임상 3상 성공했다고 그러죠. 바이오젠스. 그런데 이때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이게 뭐 거의 막 상위 출발해서 한 25% 상승했는데 어제도 양음량 패턴, 대화제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양음량 패턴에서 좋은 수익이 났는데 이것은 이제는 제가 목표가 실현했기 때문에 다음에 포트 편입할 때 그때 다시 한번 제가 예시해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AS 가져봤습니다. 성일하이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얘기 주시면서 월봉으로 좀 우리 지켜보고 15만 원 선까지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볼 수 있다 말씀 주셨고요. 피플바이오도 수익을 많이 냈는데 이 종목은 일단 수익을 내신 분들은 너무 축하드리고요. 우리 목표가에 도달한 만큼 추후에 또 AS를 가져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앞으로 주목해볼 만한 위클리 유망주들 확인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유망주가 바로 삼화네트워크스입니다. 이 종목은 저희 시간에도 다뤘었던 종목이거든요. 네. 한 번 더 오늘 재추천의 개념으로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네, 좀 오래됐죠. 네. 수익을 많이 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 이제 드라마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바닥에 있을 때 시장에서 야, 뭐 이렇게 반도체 재고 많은데 될까라고 했죠. 근데 제가 반도체도 하나 팁을 드리면 역사적으로 재고가 가장 높았을 때 최고일 때 주가가 바닥이었고 그다음부터 주가가 올랐거든요. 이건 뭐냐면 주가라는 건 항상 그랜저 검정에서 선행해서 움직여요. 그러면 이제 드라마도 봐야 된다. 드라마는 오징어 깨진 게임 이후에 너무 가격과 기간주를 충분히 받았어요. 콘텐츠리 중앙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스튜디오 드래곤 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대응주고 저는 삼화 네트워크스를 좋게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드라마 독립 제작사예요. 이 회사에서 추진한 게 뭐냐면 그냥 자체 IP를 통해서 캐시카를 창출한다는 거예요. 물론 넷플릭스 뭐 그런 것도 이제 뭐 입점을 하고 그러겠지만 결국 이렇게 하면 굉장히 부가가치가 늘어나겠죠. 명성황후라든가 인생아름다워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시장을 다 아시죠. 아주 그 빅히트런 드라마를 제작한 그런 회사가 100여 편 이상을 제작했습니다. 실적이 정말 좋습니다. 2분기 매출이 304억에서 전년 동기 대비 2,400불 이상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도 31억 흑자 전환에 성공한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턴어라운드 일어날 때 주가는 급등하게 돼 있죠. 또 뭐 잘 아시겠지만 우영우 PD가 이제 뭐 준비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낭만닥터 김사보 3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글로벌 히트를 기대하는 그런 작품이 될 겁니다. 한석규, 안유섭 주연하고 11월 촬영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11월 촬영 예정인데 그 뭐 아직 런칭은 뭐 크랭크는 안 됐습니다만은 이것이 항상 시장이 먼저 앞서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들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자, 차트를 보실까요? 이게 소위 말해서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사중 바닥을 완성한 보조 지표입니다. 가격 메리트가 있죠? 매물벽도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피플바이오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 그 스몰키버로서 좋은 한번 흐름을 기대하고 PER이 7배밖에 안 돼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초가에서 2,450원 정도 매수, 목표가 2,900원. 2,900원은 딱 어디냐면 21선 여기거든요. 여기까지 보시고 손절은 2,000원 제시해 드릴게요. 네. 앞으로 볼 드라마가 참 많네요. 삼화 네트워크스는 아래 나가는 가격 전략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유망주는 넥스트칩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자리인데 이번 주 들어서 특히나 좀 많이 빠졌고요. 또 이 종목은 새내기주로서 나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셨던 종목이죠. 그렇죠. 자율주행차고 이제 자율주행차 네. 카메라 그 하는 회사인데 공모가가 13,000원일 때 경쟁률이 1,727대 1이었어요. 자, 차트를 보실까요? 너무 내렸습니다. 그렇죠? 공모가가 13,000원인데 지금 9,000원대 음봉 5개짜리 황금 맥주문 전략을 좋아하는 그런 패턴이 되겠네요. 가격 전략은 시초가에서 9,300원 정도 매수,
목표가는 1,500원, 손절가는 8,000원 제시해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넥스트 칩 체크해봤고요. 저희 마지막 종목 RP바이오 가지고 오셨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상장한 따끈따끈한 새내기 주인데요. 저희 뭐 지난주 피플바이오로도 높은 수익을 내주셨는데 제2의 피플바이오를 기대해도 괜찮은 걸까요? 글쎄, 그건 모르겠는데 대웅제약 동사는 대웅제약하고 미국의 쉐러 이것이 이제 합작한 그런 회사예요. 뭐냐면 여러분들 그 오메 같은 거 드시나요? 네. 그러면 거기에 캡슐 만들죠. 네, 맞습니다. 거기에서 독보적이에요. 그걸 만드는 회사인데 연재값이 그 OTC 일반 의약품 시장에서 마켓시가 51% 국내 1위입니다. 최근 3년 동안 꾸준하게 매출이 한 28% 이상 증가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실까요? 고점 대비 한 22% 빠졌고, 음선 다음에 또 일수의 밑거리 패턴을 만들었는데요. 가격 전략을 제시해드리면 시초가에서 15,500원. 낮게 사실수록 좋아요. 어제 시간에서 내렸으니까 낮게 살 기회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목표가 17,500원, 손절가 12,000원 제시해 드릴게요. 네, RP바이오는 어제 한 16,000원 선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매수가를 시초가에서 15,500원 선, 그리고 목표주가 17,500원, 손절가 12,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앞서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 시청자분께서 헬로수연님이 예측 실패를 방송에서 인정하신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고 신뢰가 간다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4분기 전망을 오늘 또 방송에서 얘기를 주셨지만 4분기를 빛낼 수 있는 정말 진검승부를 할 수 있는 종목들 오늘 또 쏙쏙 알려주신다고요. 네, 많이 힘드실 겁니다. 네. 지금은요, 지수보다는 종목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요. 세빛캠, 성일하이텍 먼저 선점해서 좋은 수익을 드렸죠. 또 최근에는 제가 반방송에서 말씀 예고해드렸던 여러분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상한가 뽑았고요. 또 어제는 양재사에서 좋은 수익을 냈거든요. 오늘 또 기대해도 좋을 겁니다. 제가 8시 반부터 그동안 아픈 계좌를 가지신 분들을 위해서 4분기 진금 승부주가 어떤 것인지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 테니까 많이 오셔서 도움받으셨으면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오늘 장 마감할 때까지 이 공개 방송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함께 하시면 정말 30년간의 노하우도 같이 좀 쏙쏙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간이 좀 남아서 제가 돌발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앞서 대형주 얘기를 저희가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 IT 투톱,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제 반등했고 LG 에너지솔루션도 5%대 강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궁금한 게 어제 제가 네이버 브리핑했고요. 네. 오늘 카카오 그룹주 브리핑을 했거든요. 네이버 카카오 얘기는 좀 안 주신 것 같아서 이쪽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이버 카카오는 그닥 관심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좀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외람되고 죄송스럽습니다. 카카오는요, 지난 정부에서 너무 많이 시세를 냈어요. 그것은 저는 뭐냐면 어떤 그 수혜를 받고 했고, 거의 제가 들리는 일설에 의하면 카카오 게임즈라든가 카카오 그런 계열사들이 상장했잖아요. 그때 임원진들을 파티를 했답니다. 파티가 어떤 뜻인지 아시죠? 그걸 팔면서 주식 많이 매각했잖아요. 네. 그런 회사 종목은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 좀 그렇고,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 미국 기업에 비해서 이제 고평가됐다. 그런 리포트가 나온 거 내렸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보다는 차라리 이제 그런 것들 다 소프트웨어 쪽이니까 저는 한다면 아까 SNS 같은 거 제가 한 말씀 드렸잖아요. 네. 그 독보적인 기술력 가진 그런 것들이 좋지 않나. 그리고 오늘 또 제가 드린 종목들, 아까 삼화 네트워크스 같은 거 완전 바닥이잖아요.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매수하는 것이 좋다. 아직 저는 네이버, 카카오가 바닥이 어딘지, 물론 기술적 반등은 나오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저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네, 네카오는 참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속상해하시는 그런 종목인데 우선은 지금 바닥이 아직 좀 확인이 되지 않았다 말씀을 주셨고요. 일단은 좀 저희는 좀 관망하는 모습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반도체주는 좀 더 한번 자세하게 얘기 나눠볼게요. 저희 뒤에 출연자분께서 한 5분가량 늦으실 것 같아서요. 네. 오늘 그럼 뭐 다 털리나요? 이거 제가 대답 못하면 어떻게 해야죠? 네. 네. 반도체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제 반도체 업황은 상당히 안 좋아요. 그때 이제 빅사이클을 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재고가 엄청 사상 최고로 쌓여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안 좋은 게 반도체는 아시겠지만 시스템 반도체가 있고 이제 또 메모리 반도체에서 낸드가 있고 하나 뭐냐면 디램이 있어요. 근데 특히 이제 디램 같은 것도 좀 안 좋지만 낸드가 상당히 안 좋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낸드가 안 좋지만 디램에서 그걸 이제 커버를 해갈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아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주가라는 것은요. 네. 제가 하나 팁을 드리면
그랜저 검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방송 나와서 어느 방송이나 제발 이렇게 뭐 어느 종목이 이만큼 올랐으니까 아이고 내가 저 종목을 못 사니까 좀 바보 같고 팔불출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을 때는 제발 추격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다다 우리가 이제 그 그랜저 검증에서 주가는 선행해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선행해서 움직일 때 아까 이제 반도체 말씀하셔도 바로 그런 것들이거든요. 자, 지금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께 지금은 인내하시거나 현금 일단 매수하십시오. 그때 좋은 뉴스 하나 나왔나요? 안 나왔습니다. 지금 이거 반도체 똑같은 겁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재고가 팍팍 쌓여가는데 그래도 주가는 바닥에서 오르잖아요. 그래서 일단 반도체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이 뭐냐면 주식 투자에서 우리가 항상 기회비용을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장에서 희망 고문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96,000원에 이거 뭐 삼성전자 망하지 않을까요? 망하지 않죠. 삼성전자가 망하면 대한민국 망하는데 그렇게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그 96,000원대 사신 분들 5만 원까지 떨어질 때 반토막 났을 때 그 기회비용 어디서 보상받나요? 지금 반도체는 하이닉스, 삼성전자 지금 저점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11%, 10% 이제 오르면 한 15% 정도 저점 대비 여러분들 계산하셔서 그때는 1.5 수익시라는 그런 전략 좋아 보인다. 이것은 실제 이제 매매 기술이거든요. 그리고서는 위에서 매도하고 만약에 또 5%, 10% 내렸을 때 그만큼 주식 수량을 늘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매매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조언 드리고 싶네요. 네, 저희가 다음 출연자분께서 좀 늦으셔서 계속해서 돌발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역시나 30년의 노하우에 빛나게 답변들을 깔끔하게 잘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하나 드려볼게요. 저는 태양광 풍력 같은 신재생 쪽도 굉장히 좀 궁금한데 미국에서 태양광주가 간밤에 좀 급락했습니다. 그래서 뭐 OCI 비롯해서 국내 관련주들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태양광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태양광은 결국 이제 유가하고 맞물리고 또 이제 탄소 중립하고 다 맞물려서 하는 것들인데 이제 옥석가리가 있습니다. 하여튼 보기로 대장을 잡으셔야 돼요. 자, 태양광 하시게 되면 우리가 보통 대형주에서 잘 아시는 게 하나솔루션하고 앵커님 말씀하신 OCI가 있습니다. 근데 지난 5년 동안 사실 우리가 태양광에서는 굉장히 피해를 본 거예요. 뭐냐면 태양광에서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그런 게 아니고 거의가 배급 정책으로 왔거든요. 배급. 그 뭐냐면 중국 업체들이 굉장히 수혜를 봤어요. 그래서 우리 국내 업체들은 좀 안 좋았는데 그래서 OCI 같은 경우가 이제 말레이시아로 이제 공장을 이전하고 그랬거든요. 태양광 보실 때 딱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폴리실리콘 하나 가지고는 안 돼요. 폴리실리콘이 지금 캐파가 500기가와트입니다. 근데 수요는 300기가와트 안 돼요. 공급이 더 많죠. 네. 그러면 이거 폴리실리콘 하나만 가져가는 업체가 뭐 제가 여기서 언급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근데 하나솔루션 같은 건 뭐냐면은 결국은 다다 지금 미국에서 IR 법안에 그 수혜주죠. 다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쉘, 모듈, 인곳, 웨이파, 폴리시가 다 풀 라인업이 됐단 말이에요. 또 차세대 그것도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시 물론 미국이 좀 많이 내렸지만 그럴 기회에 하나솔루션 같은 건 저점에 매수하는 그런 전략은 여전히 유효해 보인다. 하나만 더. 풍력에서는 역시 CS 윈드가 대장이다. 네. 그렇게 우리가 인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태양광에서는 하나솔루션, 풍력에서는 CS 윈드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려운 질문들 갑자기 제가 드렸는데도 다 꼼꼼하게 답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주식명가 MTNW 나종식 어드바이저와 함께하는 시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